예, 반갑습니다. 붓다 세미나 강좌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녹화하게 된 이유도 중요하고 또 이 녹화하는 그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붓다 세미나라고 해서 이제 강좌를 들어 오셔야 되는 게 사실 맞는데 5월 3일이 부처님 오신 날 전전날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이 5월 5일이고 어린이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월 6일이 이제 그 임시 공휴일이면서 5월 5일 날 이제 부처님 오신 날에 행사를 하고 5월 6일 날 쉴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5월 3일 날 강좌를 다 하고 그 다란이 기도까지 하고 집에 가서 쉬면 5월 4일 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좀 사실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5월 4일날 조금 5월 5일날 행사 부처님 오신 날 때문이라도 5월 4일날 조금 도와주셔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마음 내신 분들은 3, 4, 5 이렇게 힘들거든요. 그럼 6일날은 거의 쓰러집니다. 부처님 오신 날 하나만 해도 힘들고요. 그리고 강좌를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뭐 한숨 자고 일어나면 깔끔해지는 젊은이들도 아니고 하니까 체력 배합을 조금 하자라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일단 5월 3일 강좌는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면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5월 4일 날은 그러니까 5월 3일 날 다란이 기도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란이 기도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달 첫째 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7시에 늘 오셔서 그냥 방학이라도 6월달, 7월달, 8월달 수업이 없지만 7월달, 8월달 오셔서 그 다란이 기도는 계속 참석해 주시면 뭐 본인 좋은 거니까. 주지스님이 언제까지 마음 내서 그 다란이 기도 하겠습니까만 사실 다란이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이제 스님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다란이 기도는 늘 좀 참석하시고, 이런 이야기 길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은 5월 3일 날은 다란이 기도만 오시고 5월 4일 날 조금 여유를 좀 내주셔서 부처님 오신 날 강좌를 일을 조금 도와주시고요. 특별한 건 없지만 그래도 같이 우하면 금방 끝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의미로 이제 5월 4일 날 슬쩍 이제 3일 날 다란이 기도하러 오시면 대충 이렇게 해서 5월 3일 날 뭐 몇 시부터 좀 하겠다 이렇게 정보가 있겠죠. 그러면 4일 날 어떻게 몇 시까지 오셔서 우리 같이 한번 부처님 오신 날 준비 좀 해주시죠 하면 같이 오셔서 좀 하시고, 어차피 5월 5일 날 또 오셔가지고 또 그죠, 붓다 세미나 이래가지고 영랑사 불교 대학이라고 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냥 기도만 하고 집에 갈 건 아니고 하니까 조금 구경도 하시고 또 같이 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조금 도와주시고, 자원봉사 하시는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으니까 자원봉사 하는 거 조금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3일날 무리하게 막 4시간 뭐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보다 저도 힘들고, 또 5월 4일날에는 저도 이제 뭐 카메라 저기 하는 것 때문에 충전도 해야 되고 뭐 이리저리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세팅 값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서로 간에 좀 융통성 있게 하자 하는 거고요. 6월 7일인가요? 그는 이제 정주스님께서 오셔서 강의를 하실 겁니다. 좀 바쁘셔가지고 지금 해인사에 강사로 가셨는데 바쁘셔가지고 그 6월 달에 못 오시려고 하다가 시간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6월 달에 오시고요. 뭐 사실 6월 달에 행여나 못 오시더라도 9월 달에 또 오시면 되니까 특별히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일정은 그렇게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5일 나왔다가 6일날 임시 공휴일날 쉬시면 되니까, 그죠? 특별히 문제될 건 없고 괜히 무리하면서까지는 저기 하니까 영상을 보시면서 하고요. 또 이 영상을 단순히 그냥 이제 앞전에 3월달 4월달 했는 거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 해가지고 일부 공개를 해가지고 카톡으로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시고 다른 분들은 못 보셨어요. 근데 요거는 그냥 자목상준 유튜브에 개방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마 개방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제 얼굴 나오는 화면인데
이따가 좀 하다 보면 이제 얼굴은 없애고 예, 화면만 보고 귀로 들으시면 될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어차피 저희들이 1시간 반, 또 1시간 반, 1시간 반 이렇게 해서 한 4시간 반 정도를 하고 사실 거의 빡빡하게 해서 한 5시간 가까이 했었어요. 예, 그런데 그 5시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이런 거 공부하는 거니까요.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게 예전에 그냥 한문으로만 공부하고 공부가 조금 처음에 막 나도 외우고 이럴 때는 재미가 없었는데 어느 정도 쫙 넘어가니까 와 이렇게 깊이 생각했어 하는 굉장히 탁월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600년 아니면 2000년 전에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부터 굉장히 사실은 공부가 재밌고 뭘 하나 이렇게 캐어나가는 그러면서 내가 약간씩 하나씩 알아나가는 그러한 재미? 신심?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맛이 있는 거를 조금씩 알고 좀 뭐 여러분들의 그 생각으로는 이게 안 되겠지만 그래도 머리로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 영상은 공개를 할 것 같고요. 자목 상준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도 공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셔서 하는 게 수업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장감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집중도도 다릅니다.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집중할 것 같은데 잘 안 하세요. 솔직한 말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코로나 기간에 비대면 했을 때 진짜 답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도 학교 가서 발품 팔고 머리 잠 조는 거 졸아가는 걸 참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고 또 심지어 이걸 뛰어넘은다는 표현이 좀 적절하진 않는데요. 사실은 직접 이걸 머리로 알았다면 나중에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최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걸 그냥 개의치 않게 생각하고 우리가 직접 체험해보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뭔지 뭐 된장인지 고추장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그래도 머리로는 알자. 예, 곧 죽어도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 언제 들어봤는데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로 인해서 씨앗이 심어지는 거고 그 씨앗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이 고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할 수 있는 씨앗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됩니다. 저도 처음 다 모르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깊이 조금 생각하다 보니까 아하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영상으로 올리는 거니까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을 할지 모르겠지만 귀로 들으시면서 조금 알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오늘 그냥 주저주저 아마 시간과 관계없이 그냥 쭉 나갈 것 같거든요. 쭉 나간다고 해서 뭐 타이틀만 이야기하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좀 상세한 설명이 좀 주어질 거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제 공부에 대한 어떤 그 발현, 표현 이런 거니까 저도 공부한다 생각하는 거고요. 또 이렇게 알고 있는 걸 입으로 꺼내야 소리를 내야만이 내 거가 더 돼요. 내 귀로 듣고 내가 생각한 거를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스님들 그 포살할 때 막 입으로 소리 내면서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의미 부여가 없잖아 있는데 뭐 그거는 나중에 뭐 시간이 되면 설명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입으로 내어서 소리하고 하는 것들이 저에겐 굉장히 좋은 공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 가슴 속에 새기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기는 계기이기도 한데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맞아 뭐 오는 색수상 행식이지 뭐 맞아 12천은 안이비슬신의 색성량 미촉법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소리를 내서 약간씩 한번 해보시고 이게 내가 누군가에게 설법한다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약간 앵무새 같지만 하셔야 도움이 됩니다. 안 그러면 멍청하게 있다가 제가 꼬라지가 어떤지 아니면 제가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 제가 여기 당진 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 정작 말하라면 잘 못하시고 삐지기만 잘 삐지지 뭐라고 좀 말 해놓으면 자기 꿍 하고 있는 이 충청도 풍인 것 같긴 합니다. 경상도는 그냥 뭐 바로 이야기하거든요. 짜증 팍 내고. 근데 이제 충청도 지역의 특성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느낍니다. 서울이랑
뭐 그렇잖아요. 예전에 누가 그 밥 먹을 때 됐다고 알람 오네요. 아니다, 밥 먹을 때가 됐는가요? 하여튼 예. 뭐 이런 것까지 다 녹화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지역적 특성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예, 이런 것들 무시할 수는 없다. 아무래도 터잡고 사는 게 다 그런 거겠죠. 뭐 그렇든 간에 이게 불교라는 매력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알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조금 인내가 필요합니다. 좀 버티고 약간 힘냄이 있고 힘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다. 저도 그랬고 저의 선배님들도 그랬고 저희 후배들도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약간 좀 힘들지만 인내하고 버티면서 조금 있다 보면 네,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은 뭐 다운 안 할 것 같고 계속 이제 업로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있어서의 어떤 지혜로움이 어떤 것에서 필요성이 있고 어떻게 필요해야 되고 어떻게 필요한 위치에 맞춰서 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알아갈 때는 사실은 그냥 정보의 바다에 푹 빠져야 좀 알게 되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부처님이 이제 바다에 빠져야 조금 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예, 뭐 이렇게 끊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물 좀 마시느라고 잠깐. 예, 물을 조금 마셔야. 아이고,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타요. 저기 강의할 때는 텀블러에 그 물 담아가지고 마시고 이랬는데 물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자, 뭐 이런 모습도 끊지는 않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요, 하다가 이제 제가 카메라도 안 켜고 그냥 계속 강의할 거거든요. 뭐 저 모습 봐봐야 뭐 별로 좋을 일은 없고, 붓다의 가르침, 이거 배운다고 생각하시고요. 요거는요, 교학의 체계입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건 교학의 체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뭐 수행의 체계도 있느냐? 그렇죠, 당연히 있죠. 수행의 체계도 존재합니다. 조금 이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잠깐 제가 여기 잠깐 보여드리고자 하는 건, 잠깐만. 아까 제가 찾아놨는데 갑자기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군요. 제가 아까 요 보여드렸 제가 요거는 수행의 체계. 요거는 수행의 체계. 교학의 체계. 그러니까 논리 정연함을 주장할 때 거의 여기서 게임이 끝나요. 그런데 직접 이제 수행을 해서 수행으로 들어가면 조금 요렇게 수행 방법이 이렇다. 또 이렇게 할 수 있다. 수행을 했을 때 얻어지는 것들이 이런 거야. 그리고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야. 이런 거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아이고 너무 크나요? 잠깐만요. 이게 자료들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 설명하고요. 그 사성제 8정도에 대한 거를
그 화면상에 그러니까 저번 달에 주었던 그 영상에서 화면상으로 보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요런 식으로 띄워서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 얼굴이 있으니까 화면을 더 크게 못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다시 또 그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을 끊었다가 이거 자료를 찾아서 가져오는 바람에 지금 이제 저기 했는데요. 영상이 약간 좀 딜레이가 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나씩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외우는 방법들이 있어요. 예. 제가 이거 굉장히 쉽게 외우게끔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 굉장히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머릿속에 그냥 사실 제가 강의를 막 하면서 그냥 박아야 돼. 머리에 박아야 되는데 박! 따라해! 이러면서 이제 가야 이게 나중에 도움이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듯이 흘러가거든요. 근데 노래 부르듯이 해야 돼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교화계 책에는 온처계근재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온처계. 그러니까 끝에 요렇게 있죠. 이렇게 온처계근 제 사성제일 때 제, 그 다음에 연기할 때 연 이렇게 온처계근재연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온 이러면 뭐냐면 오온이에요. 오온이 뭐예요? 라고 하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처는 뭐예요? 안이비슬신의 색성형 미초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지금 제가 표 2개만 가지고 있는 것만 사실 머릿속에 그려놓고 외우시기만 하면 사실 부처님 가르침 뭐라고 말하는 거 다 일맥하게 통합니다. 모든 가르침의 시작과 끝판왕은 그냥 사성제예요. 뭐 연기, 공, 뭐 사마타, 위빠사나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 설명 다 해줬는데 이게 이제 인도 말이 뭐 몇백 년 흘러가면서 중국으로 뭐 예를 들어 지금 신장 위구르 쪽 구차국이라 하거든요. 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가다가 중국으로 갔다가 티베트 갔다가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옛날에는 지금이야 뭐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뭐 데이터를 서로 전송하고 뭐 그게 수정됐니 안 됐니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등에 짊어지고 진짜 말 그대로 대나무 이런 데 박아가지고 이렇게 글자로 박아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뭐 새긴다 그러죠. 이카라 그래. 이렇게 긁히는 마킹한다 그래. 마크한다. 그렇게 온 것들이니까 아무래도 많이 변형되었고 하겠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좋은 거 있겠지. 사람이 심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말해야 더 잘하는 거야. 예시가 주제가 되어버리는. 그냥 예시로 끝나야 되는데 본문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없잖아 있었겠죠. 그런데 모든 가르침의 시작은 그냥 사성제에서 오는 건데요. 그 사성제의 연결고리를 쭉 되어 있는 것이 너 그냥 너가 보는 세상은 이거야 라고 말할 때 온, 12처, 18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주를 보는 시선 처리는 너가 우주를 보는 것은 온처계 끝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지속해야 되잖아요. 지속. 어떻게 지속할 거냐라고 말할 때 이제 사근, 온처계 근. 저 사근은요 정정진과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정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정진 정근이 같은 거예요. 이 정근 사근이 사근이라는 게 정근인데 네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사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성제죠. 핵심입니다. 저번 주에 제가 요 대략 설명해 드렸는데 제가 여기까지 사근하고 12연기 설명하고 뒤에 다시 사성제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때는 이제 PPT를 띄워서 제가 저번에 이제 저번 달에 설명해 드렸던 그 설명하는 방식대로 다시 그 사성제를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게요, 제가 앞전에 유튜브에 이게 또 올려와 있어요. 어떻게든 해보려고 올려 있는데 똑같이 설명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첨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지만 물론 그거보다 지금 제가 다시 만들었는 걸 또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 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는 서서 이제 막 그 법회한다고 막 설명한 거라 그냥 훌훌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편집도 하기도 했고요. 그냥 편집 안 하고 이렇게 주저주저 하는 이야기식으로 뭐, 대화 형태로 하시는 게 더 뭐 덜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담보다 빠른 정보를 빨리 얻기보다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대들이 뭐 저나 여러분들이 머리가 겁나게 좋아가지고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금방 알아 불가능. 몇 번 듣고 매 수십 번 듣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교학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가르침에 대한 그 이게 메커니즘이라 그러죠. 약간의 작동 원리 같은 이렇게 봐야 돼. 그럼 너는 뭐니? 너는 뭐 하는 존재야? 너는 뭐야? 이렇게 말할 때 그 설명할 때 나는 오온으로 뭉쳐져 있는 존재야. 이렇게 설명해 주듯이 내가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좋아. 이렇게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야? 라고 물을 때 이렇게 방법이 이래. 37 보리 분법이야. 수행의 체계가 이렇다고. 이렇게 수행하면 너 지금 묶여있는 그 번뇌로움이나 너가 가지고 있는 고통의 괴로움 이런 것들 다 해결할 수 있어. 이게 가르쳐준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생각으로 이제 어떤 그 논리 주장을 정리할 때 나름의 교학 체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학 체계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실천했을 때 어떤 약간의 장애로움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온한다고 바로 수행되는 게 아니니까 그죠? 너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너 지금 존재 너는 어떤 놈이니? 아니면 너는 어떤 존재이길래 이렇게 물을 때 오온으로 뭉쳐진 존재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제가 하나씩 이제 설명해 드릴 거고요. 시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 기회에 그냥 꼼꼼하게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점심 먹으러 갈 시간이기도 한데요. 끊었다가 잠깐 그 쉼표 눌렀다가 다시 또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시간이 또 녹화가 되겠죠. 근데 뭐 이번 기회에 그냥 전체 한번 예전에는 불교대 강의하고 이러면 이거 그냥 나가기 바빴습니다. 뭐 1시간 2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 그런 쪽이라 이거를 진짜 참 깝깝합니다. 네. 근데 하나씩 이제 심지어 빨리어 내용도 약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뭐라 그러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원어가 이렇게 시작됐고 이게 한문으로 옮겨졌고 우리가 말할 때 뭐 색수상행시 이렇게 발음하고 그것이 어떠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라는 정도를 꼼꼼하게 좀 이야기해서 좀 알아듣게끔 하는 것이 맞고 제가 그렇게 꼼꼼하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 전체 메커니즘, 이 전체 시스템에 되어 있는 시스템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책을 찾아가시면서 좀 찾아보시면서 좀 연구도 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를 통해서 좀 생각할 기회를 좀 갖자. 좀 느긋하게 갈 생각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뭐 제가 끄끄끌 소리도 날 거고요. 그 점에서 조금 뭐 그냥 많이 안 끊고 쭉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차피 새 타임 만들어야 되니까 새 타임 만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람 잠깐만 한 5분 남았는데 점심 알람 울면 요 잠시 끊고 제가 이제 또 점심 먹고 와서 커피 한 잔 먹고 와서 또 다시 녹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제 좀 알아야 할 게 요 오온입니다. 오온이요. 여기 반자라고 되어 있는 게 오자예요. 5. 그 다음에 KHA 칸다 덩어리예요. 뭉쳐져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역이다. 이렇게 그러한 거는 앞에 이름에 이제 루빠라는 거예요. 루빠가 뭐냐면 사실 형성된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질이 형성되어서 우리가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또 심지어 시각적으로 볼 수 없더라도 우리가 이론적으로 그거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없지 않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뭉쳐진 어떠한 형성된 것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의 영역, 칸다가 뭉쳐 있다. 그거의 덩어리들 이런 뜻입니다. 영역이라는 표현은 좀 애매하고요. 왜냐하면 이 아였더나라는 이 처에서 영역이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한문으로 처, 그 곳, 거기 어떤 범위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칸다가 그냥 보통 이제 쓰기를 원자가 저게 어떤 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칸다도 덩어리란 뜻이긴 한데 색이라는 영역 덩어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꼭 굳이 안 붙여도 되는데 꼭 굳이 붙인다면 그죠? 그래서 색이라는 거 너가 형성된 물질을 본 거 그거 다 덩어리 이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 지금 이제 눈으로 보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여자, 남자 아니면 뭐 차, 배, 비행기 이렇게 보잖아요. 형성된 것 어떤 모든 영역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루파칸다라는 이 색이라는 게 뭐냐면 너 지금 몸뚱아리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떠한 작용을 떠나서 그 너 몸뚱아리 그 자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물론 이 안에 루파칸다라는 색이라는 것에 정말 많은 게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예, 심지어 이 루파라는 게 조금 약간 좀 욕망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까지 확장해 보시지 마시고 그냥 색, 너 형성된 물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로 지금 네 몸뚱아리가 그 덩어리가 있잖아. 너 지금 물질 형성되어 있는 색이라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색 이러니까 뭐 생녀 뭐 이런 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예? 생남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게 아니고 형성된 물질 너 지금 몸이 형성되어 있잖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세밀하게 다른 어떤 문장을 볼 때 이 루빠라는 개념이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건 문장에 따라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외다나입니다. 외다나가 뭐냐면요. 느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감수수라고 적혀 있어요. 예, 감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감수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너의 감정을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네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서 너가 그 감정이 감수된 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데 사실 이 외다나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즐겁다, 수카. 두 번째 두카, 괴롭다. 즐겁고 괴롭고예요. 그 다음에 이제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거 딱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것은 이제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뭐 판단하기 어려운 이런 감정 변화들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느낌이 너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말할 때 약간 좀 과장해서 말해서 좀 멍 때리는 거, 너 가만히 있는 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것들도 그러니까 갑자기 여기 그 카톡이 와가지고 갑자기 그쪽으로 시선을 가다 보니까 네, 그런데 요 느낌수를 다시 좀 이야기하면 즐겁고 그 다음에 괴롭고 그 다음에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요 세 가지가 요 외다나라는 표현 영역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 지금 그렇게 즐겁다고 괴롭다고 하고 즐겁지도 않고 괴로운 그 덩어리로 뭉쳐져 있지 않냐 너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크게 막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요 세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뭔가 하나에 뭉쳐서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할 땐 복합적인 안에 내용이 있는데 그거 다 설명하면 그죠? 근거를 찾아서 막 해야 돼요. 그러면 되게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문장을 보다가 보면 알람이 울었어요. 밥 먹으러 오래요. 그래서 저기 밥 먹고 와서 자, 지금부터 다시 또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앞전에 이제 제가 수까지 이야기한 것 같고요. 제 얼굴 화면은 굳이 뭐 잘생긴 얼굴이 아니라서 안 보여도 될 것 같아서 화면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는 주 목적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지만 또 다른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편의에 따른 목적성에 있어서
좀 첨부된 이야기겠죠. 어떻게 보면 좀 첨부된 이야기로 말을 하자면 부처님 오신 날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걸 될 수 있으면 귀로 들을 수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몇 번 들을 수 있는 그 이야기들, 처음에는 화면을 보되 나중에 화면이 이제 각인되면 나중에 귀로 들어도 되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조금 생각하고 고민하는 결과 이렇게 화면해서 나중에 이제 주저주절 말을 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인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요. 처음에는 이제 화면을 좀 보시고 아 이게 무슨 거구나 하고 눈으로 약간 각인시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소리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사실 그냥 일상이거든요. 일상,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가 중요한 건데 그런 것보다 뭐 불교는 불교, 뭐 기독교는 기독교, 뭐 이런 식이 되잖아요. 사실 기독교도 뭐 일상에서 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뭐 이런 거거든요. 심지어 인도의 브라만 교도들도 신이 우리를 창조해서 어떻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지침서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이제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거 이렇게 보고 살아야지, 이런 지혜로 있어야지,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어떻게 좀 불교 학술적으로 이제 전문적으로 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게 뭐 불교고 이게 기독교고 뭐 이런 식의 뉘앙스로 좀 변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변했다기보다는 시대가 요구하는 어떤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그 삶의 인식 구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살면서 뭘 조심해야 되고 아니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이 잘 사는 것이고 하는 것들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이 우리 생활과 다른 불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무슨 달나라 이야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고 맑아지고 심리적으로도 편안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연구들의 내용이 불교의 내용이다. 부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조곤조곤 요즘 그 유행어로 사부작 꼼지락 알려주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있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인지해 주시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시간은 개의치 않고 그냥 제가, 그러니까 보통 그 불교대 이런 거면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시간으로만 자꾸 뭐 어떻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빨리 시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시간 지나가면 몸이 꿈틀꿈틀거리면서 그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교육자와 피교육자의 차이, 상대 간의 어떤 그 조건에 따라서, 그죠? 피교육자 같은 경우에 또 다르고 교육자인 같은 경우에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배울 때는 잠 오고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조금 꼼꼼하게 영상으로 만드니까 꼼꼼하게 그냥 한 번은 짚고 넘어가 보자는 건데, 너무 전문적으로 가버리면 이제 어려워지니까요. 일단은 그 액면가 보이는 그 내용을 어느 정도는 설명하고, 그러니까 강의를 하면 이제 그냥 막 지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제가 앉아서 차분히 이제 이런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제가 될 수 있으면 한문을 안 쓰려고 해요. 이유인즉슨 한문을 쓰면 우리가 인지하긴 좋아 보이긴 하지만 본래의 그 뜻이 많이 희석됩니다. 중국화되는 거죠. 그러면 인도에서 인식하는 인식 구조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그냥 우리나라 말로 다이렉트로 오면 의외로 인지가 더 쉬워요. 그러니까 빨리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부처님 당시 마가디어, 빨리어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그때 당시 언어가 우리 언어 체계와 비슷해요. 무슨 말이냐면 앞에 우리가 주어를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앞에 주어를
나라는 뭐 이런 거 굳이 이야기 안 해도 이야기를 알아들 수 있고 뒤에 동사가 나오거든요. 우리 보통 이제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형태의 글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가 제일 뒤에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빨리어 산스크리트도 마찬가지고 한국어랑 일본어가 동사가 뒤에 가요. 그러니까 유형이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인도의 그 고전 언어라든지 인도 언어가 우리들하고 더 맞을 수 있어. 발음의 차이일 뿐이지 맞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논리만 좀 인지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쪽의 인식이 또 이제 그 문장에 이해하는데 좀 다를 수도 있긴 한데요. 그걸 섞어도 아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방에 아버지 들어가신다 해도 문제될 게 없어요. 물론 영어나 그런 중국어 개념들이 영어랑 중국어 개념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조금 유행이 비슷해서 우리가 인지하기 더 쉬운 게 오히려 산스크리트 빨리어 쪽이고 언어 진행 과정이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인도에서 바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바로 가져오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중국으로 넘어가서 이제 뭐 이야기 하다가 보면 더 헷갈려요. 예, 그리고 이게 그 단어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자기들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 언어의 거의 40% 가까이가 중국 그 한자의 음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있을 수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번역하는데 이제 원래의 언어 불교 언어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어로 갔다가 우리나라 오는 게 굉장히 까탈스럽습니다. 번거롭습니다. 안 해도 되는 짓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문은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뿐이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어를 공부시키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내용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산스크리트 빨리어를 계속 이제 그 이야기하는 그 과정이 그 중간에 이제 거쳐서 와가지고 혼돈을 될 수 있으면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외래 언어니까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이러한 내용이었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문으로 가면서 생기는 약간 좀 뭐라 그러지? 변형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 좀 지적을 할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실 육근 이렇게 해놨고 육경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문으로 말하면 내 근본이고요. 그죠? 내 근본이고 요 경계는 경계 이러면서 내가 바깥으로 보는 어떤 경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밑에 빨리어를 보면 아짜따 바히따 이렇게 돼 있어요. 아짜따 바히따 이렇게 말하니까 뭔 말인지 지금 당연히 모르겠죠. 그런데 이게 제가 사전을 조금 보여드리면 예. 요렇게 제가 사전이 요렇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짜따가 돼 있죠. 아짜따. 그죠? 개인적인 거, 주관적인 거, 내면에 일어나는 거, 외부로는 반대, 바히따가 되는 거죠. 여기 바히따, 바히라 이렇게 돼 있죠. 외부적인 거예요. 내부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거 좀 예. 뭐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절대 같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본 네가 타고난 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바히따라고 했는데 이 바히따를 한번 다시 클릭해서 찾아보면 여기 안쪽이 아짜따, 바깥쪽이 이렇게 돼 있죠. 개인적인 거, 외부적인 거 이렇게 해석됩니다. 그러면 실제 근경뭐 해도 되잖아요. 야, 너무 삼천포로 빠집니다. 그런데 한문 경전으로서 볼 수 있을 땐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글자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우기 좋게는
육 아짰다, 육 바있다,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냥 육근 육경 이래 버리니까 그 외운다든지 인지시킨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니까. 근데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육내 육박 육외 아닌가요? 육내 육박, 그죠? 육외. 그러니까 육내 육외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글자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 안, 눈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내면의 거, 내 내면에 가지고 있는 눈으로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따지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냥 단어로는 근경이라고 하지만 아까 보셨던 아짰다 바있다라고 하면 안에 있는 어떤 기능적인 거, 바깥에 있는 경계적인 거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네가 보는 현상들, 예를 들어서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따라고 해서 귀라고 있지만 요거는 성 듣는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여기 소리 성자라고 돼 있어요. 섰다가 듣는다거든요. 듣는다. 그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소리가 나오는지 아니면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이것도 이런 것들도 그죠? 소리, 소리, 소음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이게 또 단순하게 생각할 게 또 뭐냐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기지 못할 게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말, 목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운드 노이즈. 여기 사운드 노이즈. 맞네요. 제가 지금 그 단어상으로 보면 이렇게 듣는다, 듣다 이런 소리,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참 찾아보면 silence, noiseless, 이렇게 소음이란 소리네요. 그죠? 이렇게 사전을 찾아봤을 때 이런 것들의 뉘앙스도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소리 성자라고 제대로 표현한 것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단순 명료하니까. 그죠? 그럼 자, 향기도 한번 가보자고요. DHA. 간다. 냄새, 향기, 그죠? 후각으로서의 냄새, 감각. 요런 식으로 향, 그죠? 냄새, 감각, 방향, 향내, 일반적인 냄새. 자, 이렇게 단어들을 쭉쭉쭉 찾아보면, 향수 가게, 냄새로 비롯된 거, 향수를 바른 냄새의 굶주림, 후각에 대한 갈망. 그죠? 이런 갈망이 또 있네요. 이런 식으로 사전을 찾아가면서 또 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이게 또 단순히 냄새가 아니라 동사형으로 말하면, 동사형으로 하면 냄새, 향기를 맡다, 뭐,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의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꼼꼼히 찾아보면 단순히 향기, 그 다음 소리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럼 이제 듣는다, 그 다음에 맞다, 향기 맞다, 뭐 이런 식의 용어로도 당연히 쓰이는 거니까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갑자기 너무 이제 파고들면 복잡해지는 내용도 없잖아 있어서 요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꼼꼼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전 같은 거 좀 찾아가면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렇게 사전을 이렇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개 근까지 하고요. 12연계로 넘어가고 사성제는 따로 제가 설명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저번 학기 때 저번 달에 이 강의를 했었는데 사성제를 설명했는데 빨리빨리 진행한 거죠. 영상을 다시 보더라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은 사성제가 시작점이자 끝판왕이에요. 꼼꼼하게 여기 이렇게 8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 하려고요. 온처개근재연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온처개근하고 그 다음에 연기법으로 제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는데, 물론 요게 이제 여기 12연기 같은 케이스도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순 방향, 역 방향, 역순, 순환 계열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또 이걸 나눠서 뭐 양중 인과 이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건 이제 뒤에 조금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충분합니다. 3세 양중 인과에서 미래가 결정되고, 뭐 과거는 내가 이 식을 갖고 왔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내가 전생을 어떻게 알아서, 그죠? 그리고 내가 후생을 어떻게 알아서, 그러니까 막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이렇게까지만 보셔도 돼요. 요게 연기법도 네 가지로 분류돼요. 3세 양중 인가가 있고, 지금 현재가 있고, 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찰나선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끝내 이게 찰나라는 개념이 더 맞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무명에서 노사까지 그냥 찰나로 한 방이지, 이거를 뭐 과거의 내 전생이 어떻고 미래의 내 생이 어때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 보자고 합니다. 대신 좀 시간이 조금 많아질 거고, 당연히 또 이거 사전 찾아서 뭐 이렇게 하고 저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보면 시간이 갈 거고요. 제가 중간에 끊어서 또 저기 자료를 찾아와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또 길게 하고 복잡하게 하면 몇 시간, 몇 수십 시간 가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루빠라고 돼 있죠. 이제 설명해 가겠습니다. 루빠, 여기 루빠하고 KK하고 원래 요렇게 끊는 거예요. 근데 K는 요렇게만 끊는 겁니다. 요렇게. 아니 잠깐만. 여기 안 되네. 요 A까지거든요. A까지고요. 루빠라고 합니다. 루빠를 하면 어원적으로 루빠 이렇게 돼 있죠. 형색, 모습, 그죠? 세계 원리 등. 요게 1881년도에 1400년 좀 된 거죠. 1300년 좀 됐나요? 리즈 데이비스 부부가 언어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어 사전을 거의 다 해버렸어요. 왜냐하면 고전어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많이 길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 이제 선운사 초기 불교 성가 대학원에 있을 때 우리 스님들이 막 힘을 못 해가지고 이렇게 한글로 될 수 있으면 되는데, 한글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충 그렇습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형색, 세계 원리, 명칭에 따라서 뭐에서 취했다. 그러면 우빠띠가 뭔데 하고 쭉 보면 반면 반대로 빈번히 나타나는 형태, 뭐 어떻게 쭉 뭐 심지어 짜증내다 뭐 이런까지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제가 보셨던 모습대로 그냥 색, 형상, 모습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어떤 형성된 결과물 무언가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형태가 아니라 형성된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그것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형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추상형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상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거 이렇게 예를 들어 수 루빠라고 되어 있는데 형태가 숫자가 강조거든요. 빼어나다 이런 뜻인데, 두가 좀 나쁘다는 또 소리고, 수 루빠, 두 루빠 이렇게 되는데, 루빠가 형상이 이제 이쁘니까 매우 아름답다 있고, 안 아름다우니까 나쁜 형상 뭐 이렇게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 이거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고 매우 아름답다, 이게 형태가 있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형상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겠죠? 핸드폰 이렇게 형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형상이라고 할 때 제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그거 하나의 형태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 형태의 갤럭시 폰이 대체 어떻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실 보면은 형태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 형태를 대변하는
하나의 표현의 하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형성된 걸 말합니다. 형성된 것까지 포함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색으로만 어떤 물질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의사 전달을 할 때 생기는 그 형상들. 그런데 매우 아름답다. 이거 어떻게 해? 그죠? 매우 아름답다. 기준도 없고. 그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어떻든 매우 아름답다라는 언어의 형상이 또 하나 만들어졌죠. 예, 물론 이 루빠라는 게 이름이 만들어지는 또 나마 루빠라는 이름이라는 게 또 있긴 해요. 근데 이름을 붙인 거냐 안 붙인 거냐 부분도 있고요. 이게 또 힌두 사상에 이러한 개념들이 단순히 뭐 이름 붙였다 안 붙였다 이런 것들의 내용들이 또 다른 개념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내가 추상으로 말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한 형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뭐 굳이 이해 안 되셔도 대충 그렇다 정도만 알고 가셔도 충분히 생각의 폭을 넓힌 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칸다를 한번 보자고요. 칸다 이렇게 그죠? 칸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대략적 뜻으로 큰 덩치, 대규모, 총체적 물질 이렇게 해놨네요. 코끼리에 대해 쓰일 때 육중한 몸뚱이, 그죠? 육중하게 자란 거대한 이 뜻이네요. 그러면 큰 덩치, 대규모 이런 건데 여기선 한문으로 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온은 뭉쳐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작은 의미죠. 온이라는 게. 요거 온도 한번 가볼까요? 요거 한번 온으로 한번 온 한번 찾아서 그죠? 온 한번 가보자고요. 그죠? 뭘 쌓다, 한 가지 쌓임, 모으다, 저축하다, 간직하다, 감춤, 받아들이다, 포용하다, 뭐 어쨌든 쭉 나옵니다. 뭐 한문도 겁나게 나오고요. 옛날 고어 형태로 이렇게 이거 저 상고 예문인가요? 의문인가요? 이건 뭔 글자지? 의문이네요. 의음이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한어 대사전에서 보면 뭐 하여튼 뭐 좋아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짜 축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적취라고 모으는 거예요. 모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칸다 봤을 때 이게 한 덩어리 좋습니다. 비슷한 말이긴 했는데 대규모 총체적 물질, 다시 말해서 형성된 물질의 총체적인 거, 이런 말이 되나요? 그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색에 관련된 형성된 어떠한 형태나 모양의 총체적인 거, 그죠? 그게 뭐라고요? 오온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온이라는 개념이, 그죠? 여기 적취, 축장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보면 뭐 그러죠? 재능도 있네요. 그죠? 근데 여기 번역한 걸 보면 한어 사전 보면 쌌다 뭐 이렇게 모인 거예요. 요거의 뉘앙스랑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요 칸다의 내용이랑, 그죠? 요 칸다의 내용이랑, 그죠? 어떤 덩치가 나타난 육중하게 자란 코끼리 비유할 때 육중한 몸뚱이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적용된 뜻 물체의 뭐의 모음집 비슷하긴 합니다.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총체적인 거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요게. 그럼 자, 뭐의 총체적인 거냐라고 물을 때 이 형성된 물질이나 형태들의 총체적인 거 이랬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거 말하다가 이제 밥 먹으러 간다고 하고 이제 외다나 됐는데요. 자, 외다나를 이렇게 보시면 요 외다나 장음이네요. 여기 끝에 여기 장음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형일 때 요 장음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요렇게 웨다나를 보면 느낌 감각이에요. 그죠? 고통스러운 감각, 고고통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웨다나 중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조금 자세히 보면 여기 보면 웨다나라고 말할 때요. 뻐띠짜 사뭇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 12연기의 뻐띠짜 사뭇바다예요.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웨다나의 조건으로 앞에 뭐가 있어요? 파사, 접촉이 있습니다. 접촉을 하는 바람에 접촉을 하니까 당연히 웨다나 뭐 기쁘다. 여기 이렇게 기쁘다. 그죠? 고통스럽다. 그다음에 그죠? 기쁘다. 이게 수카라는 게 즐겁다는 소리입니다. 즐겁다. 두카 괴롭다. 그다음에 아두캉 아수카라는 게 기쁘지도 괴롭지도 않은 요 세 가지를 뭐라고? 웨다나라고 합니다. 웨다나. 그러면 이제 다시금 말해서 이 기쁘고 괴롭고 기쁘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이 웨다나의 총체적인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세 가지잖아요. 근데 기쁘다 말할 때 단순히 우리 기쁘다로만 끝나진 않잖아요. 뭐 함으로 인해서 기쁘다, 뭐 어떻게 해서 기쁘다, 내가 뭐 좋은 일을 봐서 기쁘다, 뭐 이런 거잖아요. 아니 육체적 고통을 받아서 기쁘다, 마음이 아파서 슬프다, 육체적 고통을 받아서 괴롭다, 고통스럽다, 정신적 괴로움을 받아서 정신적인 압박을 받아서 괴롭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것에 대한 것이 웨다나, 칸다, 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수라는 게 감수라는 거고 내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런 느낌을 예를 들어서 감수한다 이럴 때 감정을 내가 받는다 이렇게 말할 때 유감이다 뭐 이런 표현하고 감수하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내가 느낌을 받아서 감수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가 그 느낌을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이 수가 느낌을 받았다 이런 개념으로 써요. 근데 그 느낌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즐겁다. 그러니까 수카, 두카, 괴롭다.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불교의 매력이 이런 겁니다. 굉장히 세밀하게 분석해놨기 때문에 딱 그걸 인지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중국에 온다든지 우리나라 왔을 때 느낌 수 이래버리면 느낌 뭐 이렇게 얼버무려서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문제가 조금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 불교에서 말하는 이 느낌이라는 것은 당연히 즐겁고 괴롭고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이라고 딱 세 가지의 논리 주장을 딱 정해 놓습니다. 물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기쁨이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귀로 느끼는 즐거움, 눈으로 보는 즐거움, 향기 좋은 거 맡아서 코로 즐거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상냐라고 돼 있어요. 상냐. 그죠? 요것도 뭐 하나씩 찾아가 보자고요. 이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케이스 사실 노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없습니다. 예, 그리고 사전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게 왜 제가 이런 주장을 하냐 하면 사전을 일단 보유하기가 힘이 들어요. 예, 이거 아시는 분께서 이거 워낙 잘 하시는 분이라 이런 사전을 보고 사전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와 했는데 제가 놀랬습니다. 지금 여기 컴퓨터에는 사전이 몇 개가 91개가 읽어지네요. 122개인데 라틴어도 막 읽어지고 막 그래요. 라틴어 우리 그 성경 공부할 때 라틴어 히브리어인가 안 할 수 없거든요. 불교 공부하는데 산스크리트 빨리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거 사전을 워낙 준비를 잘 해주셔가지고 혹시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노트북 들고 저 찾아오시면 제가 요거 깔아드리겠습니다. 이거 여기 불광사전, 불학사전, 한어사전까지 다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선운사에서 제가 공부할 때 스님네들이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파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네, 꼭 그리고 여기 뭐 빨리 니까야 코리아도 있고 이 PTS 그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고 해서 그 원문 자체를 그 다음에 인터넷에 도는 빨리 니까야
숫자 센트럴이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정말 저기 좋은 분 만나서 이게 사전만 있어도 사실은 이야기가 끝나는 거거든요. 자, 시간을 맞춰서 하는 발표가 아니다 보니까 주절주절 이야기 다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계기로 더 좋은, 좀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또 아니면 세밀하는 걸 떠나서 조금 이제 한번 볼만한, 그죠?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절주절 이야기하면서 시간이 뭐 10시간이 가든 20시간이 가든, 그죠? 한 번은 거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좋은 자료로서 이제 남기고 싶은 마음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시간이 길다고 쫄지 마시고, 시간이 길다고 졸지 마시고, 시간이 길다고 지레 겁먹고 저기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하나씩 하다 보면 또 늡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안 맞는 뭐 알아듣지 못하는 깊이 안 가고요, 액면가 그대로만 번역하고 말겠습니다. 이거 말할 게 외단어도요, 말할 게 되게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죠? 여기 보면 여기 상약하고 이렇게, 네. 제가 아까 여기 있네. 여기에 이런 식으로 외단어 이런 거 설명할 때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그죠? 일반 사람들은 생각 안 합니다. 그죠? 요렇게까지만 설명하고 말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보면 여기 외단어의 조건으로서 파사 돼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외단어의 조건에 따라서 파사 이렇게까지 가면 이제 여기 이야기 이제 길어집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일단은 번역하는 그 번역 내용들만 조금 할 거고요. 12연기 하면서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다 이렇게 물려있고 걸려 있으면서 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설명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하다 보면 진짜 신신납니다. 와, 이렇게까지 전부 다 대충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행복 그 어쩌라고, 뭐 행복이 뭐 어쩐다, 그죠? 행복이란 단어는 우리가 동일하게 알지만 행복이 각각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복, 구체적인 설명을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부처님이 이게 그러한 논리 주장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서양 철학자들도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요. 하면서 자기들 막 고민했는데 끝내 나중에 신이에요, 신. 신의 전속물이에요. 이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힌두교도, 그러니까 브라만교죠. 똑같아요. 자, 이제 제가 요거 잠깐 이제 한번 내 눈에 띄어서 적인데요. 여기 요렇게 어근이 위드거든요, 위드. 위드. 요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no, sense, feel 이렇게 돼 있죠. 요 여기 어근인데요.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 요 아위자라고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요걸 한번 위자, 이렇게 돼 있죠. 아위자 단음인가요? 이렇게 장음으로 나오네요. 아위자, 이렇게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그죠? 요거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요 잠깐만요. 이렇게 가면 여기 이렇게 그렇죠? No, sense, feel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보셨던 외단어 보시면 요 봐봐요. 그죠? 한문으로는 이거 절대 모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외단어랑 이 무명의 아위자라는 거랑, 그죠? 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아자가 붙었기 때문에 부정이고, 그럼 따지고 보면 위자잖아요, 위자. 그죠? 요 아자를 빼고 위자라고 하면, 그죠? 여기 요렇게네요. 위자라고 하면 나중에 어근이 위드 이렇게 돼서,
know, understand까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물려 있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알기 쉽게 설명한 건데 이게 한꺼번에 펼쳐 놓으니까 헤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예.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이 많긴 한데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예, 여러분들 집에서 자다 일어나서 갑자기 멍 때리는데 갑자기 막 물리학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요렇게 단어만 설명하니까 네. 이런 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솔직히 이제 약간 거의 절반 가까이가 나 이렇게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볼 수 있고 이거 더 파헤쳐서 할 수도 있는 자신감이 있고 더 할 수 있습니다. 예, 저의 실력을 믿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전제를 까는 거죠. 예, 우리 그 무당집에 가면은 어디서 왔어? 말고 그래 보니까 너 근심 걱정이 많구나 이러듯이 그렇잖아요. 그 무당들이 한마디 해버리면 딱 제압되는 그런 것 같이 예, 그렇게까지 제압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어렵게 하고 하지만 될 수 있으면 가장 근접하고 가깝게 부처님 가르침 알려주고 싶어서 문자를 하나하나 판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요거 공개를 할 거기 때문에 저기 우리 그 자원봉사 하시는 보살님들 유튜브로 공부를 한번 하시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또 붓다의 가르침 공부하면서 이 기쁨을 또 나누어야죠. 예. 의외로 약간 머리는 아픈데 시간이 지나면서 꽤 괜찮은 이게 이를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니까 너무 저기하게 생각지 마시고 그냥 그렇다 하고 갈 거니까 그죠? 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상야죠. 상야. 제가 여기 아까 상야 이름을 요거 상야 칸다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한문이 이렇게 상돼 있죠. 그죠? 상 모양 상자에 마음 심자 아닙니까? 요거 한번 제가 또 요런 것도 하다 보면 의외로 재밌습니다. 이게 의외로 이렇게 사전을 한번 가시면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게 컴퓨터가 버벅거릴 수 있습니다. 상 됐죠? 상에 이게 억수로 많아요. 상감 어쩌고 속하는 거 좋습니다. 생각하다. 방법을 생각하다. 상뭐법이네요. 상방뭐법이에요. 뭔 약자 이거 뭘 모르겠어요. 번자체는 그나마 좀 추측하다, 예상하다, 그죠? 뭐 하고 싶다, 하려 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구상, 생각하다. 생각하다가 맞네요. 그런데 잠깐 보시면 이 모양 상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죠? 우리가 굳이 억지로 끼워 맞추긴 그렇지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양 상자에 마음 심자. 그죠? 마음 심자죠. 너 지금 마음인가요? 그러면 그래서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될까요? 이거 한문학자 하시는 분들이 참 저기 설명해 주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여기 보면 비슷한 글자 상고할 고자 다 이제 생각하고 고려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죠? 이렇게 한 번 정도 보는 것도 괜찮죠. 이거 상 보니까 요렇게 만들어졌네요. 야 이거 뭐 좋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 것들이 그죠? 희한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지금 한문에서는 이렇게 썼는데 그럼 생각하다가 기본 베이스인 것 같고 그러면 이 원래 글자인 상야칸다 할 때 상야가 뭔지를 한번 조금 볼 필요가 있겠죠. 여기 상이고요. 상은요 함께가 많습니다. 함께 하다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접속이나 붙어서 접두사로 붙어서 함께라는 개념을 많이 가집니다. 예, 근처에 함께
예,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고, 여기 영어로 보면 together, with, 함께, with, 다 함께, 이런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럼 좋습니다. 함께, 요 정도까지로 가고요. 자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자나. 그죠? 자나. 잠깐만요. 요 자나가 이렇게 보면 안 되겠구나. 바로 안 찾아지니까 그냥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각이라고 돼 있죠. 감각. 자, 근데 요거 제가 왜 이렇게 해놨을까 하고 1번 잠깐 가보시면 1번에 센스라고 돼 있어요. consciousness라는 건 의식이에요. perception 뭐라고 돼? 인지가 아닙니다. 그 인식, 작용, 인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감각으로 감각, 인지, 분별력, 인식, 감각의 동화, 자각 이런 뜻입니다. 인식, 작용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개념, 생각, 관념. 그죠? 조금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일단은 인식작용이에요. 너 지금 그걸 인지하고 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그죠? 뭘 함께 지금 냐거든요. 그죠? 냐. 요 냐예요. 자, 보시면 한번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원래 요거 그 산스크리트 빨려 글자가 있는데요. 자, 뭘 배우고 현명한 남자 뭐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죠? knowledge 아는 거예요. 그죠? 요건 뭐예요? 잘 알려진 또 그렇잖아요. 요거는 이거 빈틈없는 기만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는 이게 인텔리전트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그죠? 뭘 알아요? 함께 아는 거예요. 뭘 함께 아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 감각이고 형성된 물질이 있었죠. 이 함께 같이 내가 인지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게 없는데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눈으로 색을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좋다 안 좋다 하는 인식 구조가 생기죠. 요겁니다. 그래서 감각, 인식, 작용, 인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보통 자전 같은 거 보잖아요. 한문 보면 한문의 그 내용을 인지 잘못할 때 모아놓은 자전 그러니까 밑에 그 용례들을 보잖아요. 자, 볼까요? 뭐 인지할 수 있는 같다라는 말이 뭐 어디 간다는 소리예요. 존재예요. 이건 바와나 존재인데 인식 작용이 있는 존재. 다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의 세계 좋습니다. 뭐 이 감각 중단 아니면 벗어남 다 인식 작용이란 소리죠. 그런데 nudging 뭐 안다는 소리예요. 요거 한번 볼까요? 그죠? nudging 뭐 본다는 소리예요. 그죠? 컨셉션이에요. 컨셉션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화 하는 거예요. 개념이 뭔지는 아시나요? 이런 것들도요. 개념 이럴 때 이거 뭘 개념 정리한다 이렇게 할 때 어떠한 정리를 해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 지식 이걸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개념 이럴 때 그죠? 개의 생각인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어떤 사물 현상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그걸 개념이라고 해요. 개념이라고 할 때 사회 과학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회 사실을 귀납하여 그죠? 끝내 돌려서 일반화한 추상적인 사람들의 생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기 그죠? 이 칸다라는 룻바 칸다라고 했을 때 뭐 매우 아름다운 색 이렇게 할 때 이게 지금 우리가 형태가 있지는 않지만 개념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름답다 그러면 일단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일반적 지식.
일반적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철학적으로 어떤 관념 속에서 공통된 요소를 뽑아내어 종합하여 얻은 하나의 보편적 관념. 보편적이 뭐예요?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행복, 사랑, 남자, 여자 뭐 이러듯이 물론 남자 여자 형태가 있잖아요. 물론 거기도 남자 여자라는 개념의 포괄적 의미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러한 개념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개념 정리가 됐다는 소리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지금 형태와 느낌과 다 합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합해져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작동 원리가 조금 달라요. 그런데 뒤에 설명하면서 제가 또 약간의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실질 내가 인지작용 아니면 인식작용 너 지금 그거 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 지금 행복 우리가 보편적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너 지금 그 눈으로 이 세계의 눈으로 너의 기능으로 너의 세상을 봤는데 느낌이 그랬지. 느낌이 아름다웠지. 알지? 이런 거예요. 인지하는 거 말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사전까지 찾으면서 이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정말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스님들마저도 그냥 막 좀 하는 경우가 생겨서 제가 그냥 요렇게 하고 마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겁니다. 요 개념 정리는 정확하게 좀 인지하고 가는 게 맞다 싶어서 자꾸 이거 뭐 사전 찾고 뭐 눈 아프고 복잡하게 말하지만 아셨죠? 이게 저 이만큼 할 수 있어도 있고 더 할 수도 있다라는 전제도 있고 뭐 그죠? 약간 그런 의도로 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상 갔는데 지금 벌써 지금 그죠? 40분 정도가 한 겁니다. 50분 됐네요. 자, 그 다음 행입니다. 행. 자, 행을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 행 이렇게 행 돼 있죠. 우리가 그러면 행이라는 그죠? 단어를 또 한번 점검 한번 해보자고요. 한자에서 과연 얼마나 이게 한문은 용량이 크노니까 좀 읽는 그 타이밍적인 게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읽는 저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놔두고 그다음에 상카라 이렇게 그죠? 상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상이라는 건 함께 위드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실질 함께 위드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벌써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게 됩니다. 그리고 상자가 붙은 상야나 상카라는 이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의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가 막히게 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단어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너무 희한합니다. 옛날에 그 옛날에. 그런데 함께가 뭐 어쩐다고? 끄르입니다. KR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요거를 제가 요렇게 더블 클릭이 안 돼서 제가 요 끄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끄르 같은 약입니다. 까르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그냥 끄르라고 보통 끄르고요. 까르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do make라고 되어 있죠. created 만들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form 형태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form 이해되셨나요? 한번 볼까요? 뭐 보시면 되지 뭐 형성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form이라는 게 그 폼을 만들었다. 우리 폼 잡는다 할 때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까르 해도 되고 끄르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뭘 만들었어요. 이게 완료된 이런 뜻인가요? 이거 보실까요? 아닌데? 구식 생각? 뭐야? 만든 이렇게죠. 모양을 한 이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형성된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실질 그러니까 뭐와 함께잖아요. 그죠? 함께 만든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조금 상카라라는 말이 복잡다 미묘해서 그래요. 고전에 등장하는데 산스크리트의 뜻은 준비와 성례 이런 겁니다. 이루어진 예를 말하는 거고요. 철학사에서는 전생의 인상 기질 뜻을 뜻한다. 불교의 이상조의 가장
가장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이다. 예. 왜냐하면 이 상카라는 게 이 함께 상자가 붙으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는 의미 부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어려운 건 요 놈이 어렵죠. 어려운데 이 상카라는 게 뭔가 만들어내고 작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들어내고 작용하는 걸 다 포괄한 것이 색도 될 수 있고 수도 될 수 있고 쌍도 될 수 있고 식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를 포함해 버리니까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끓으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냥 계속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건 없고 물론 어렵습니다. 이걸 막 파고 들어가면. 그래서 조금 그 생각해 볼 만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요 정도 그냥 작용하는 거, 만들어져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그냥 고정된 것이 없고 계속 변화하거든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건 없고 계속 작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뚱아리가 작용 안 하면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몸으로 기준을 잡으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당장 답을 어떻게 탁 해서보다는 예를 들어서 인식구조 아니면 느낌의 세 가지 아니면 형성된 물질 이렇게 굳이 해석은 안 해도 그냥 작용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계속 이제 다른 거와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요 정도까지 설명해도 될 것 같고요. 많이 깊이 설명한다 그러면 뭐 하긴 하겠습니다. 근데 더 복잡해질 것 같고 그죠? 더 헤맬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요 정도까지 설명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상카라는 게 한번 보면 일반적 의미로 유명한 정연구에서 요렇게 뭐 쭉 이렇게 쭉 나왔어요. 다음과 같이 덧없음이 우리네 삶의 경험이려니 그들의 본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라. 상카라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대중적의 의미의 이렇게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오늘 제사를 또 올라가야 돼서 그죠? 하다가 제사를 또 지내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편집 안 하겠습니다. 그냥 그죠?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상카라 요거는 상당히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의미의 물리적 혹은 물질적 삶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죠? 물질적 삶. 그죠? 물질적 삶이라는 게 그냥 내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물질적이다든지 아니면 물리적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그럼 계속 작용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삿바 상카라는 모든 움직임, 상카라 행은 뜻하는 것은 모든 물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삶, 모든 창조물이다. 이렇게 창조물이다. 그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뭔가 작용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 뭐 이게 그 연기법 같이 계속 변화한다 이렇게까지는 안 가지만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가 지금 뭘 해서 하나 만들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네가 인지하는 상야가 이 상이 있을 거 아니야. 라고까지도 행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괜찮죠? 그러면 이따가 여기 있을 때 빠띠짜 사뭇바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빠띠짜 사뭇바다 12연기에 그죠? 쓰이는 전문 용어로 조심스럽게 적용해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형성으로 번역하면 정신의 타고난 요소, 뭐 육체적인 것 암시하면 육체적인 것은 관례적으로 뭐 어떠고 저떠고처럼 뭐 좋아요. 인생은 영원하다. 인생은 소멸한다. 이런 식의. 여기 상카라의 개념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상카라마저도 이렇게 12연기에 연관성이 있고 이러한 작용들을 포함하는 움직임 작용. 너의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작용하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지. 그게 생성되었다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작용이야.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몸뚱아리를 치면 너 안 움직이면 죽잖아. 너 몸이 계속 움직여야지. 예. 그리고 심지어 자라면서 생성되는 그런 것들도 움직임, 행, 상카라고, 또 늙어지면서 소멸하는 것도 그 상카라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작용. 그래야 형성되는 그 작용 뭐 만들어지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2단계에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칸다는 아시겠죠? 칸다 어떤 집합체, 형성체, 체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윈야나를 한번 보자고요. 윈야나, 그죠? 윈야나. 아까 보셨던 요 냐나가 보였죠? 아까 뭐였죠? I know, sense, feel 이렇게 아는 거였어요. 그죠? 이게 윈야나가 똑같은 개념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그죠? 아까 여기 보시면 아까가 with였나? with가 거기 I know 돼 있죠. be 뭐 어떠고 저떠고 뭐 인지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윈야나가 빨리어가 있는데 왜 제가 번역해 놓는 게 있는데 인식이 안 돼서 그런 듯 합니다. 자나띠가 이 동사형이거든요. 동사형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뭘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도구로서. 내가 도구로서 쓰는데 인스트루멘탈이 도구입니다. 알다, 지식을 갖다, 얻다, 경험하다, 의식하다, 찾아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윈야나가 뭘 아는 거잖아요. 근데 위라고 돼 있어요. 위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특별하다가 있고요. 위는 분리하다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하고 분석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아니까 또렷하게 아는 거죠. 끝까지 파헤쳐서 아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있고 나누어졌다는 뜻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귀로 듣는 걸 합할 수 있나요? 합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어진 것까지도 아는 걸 어떻게 한다? 윈야나, 내가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자, 이제 기억하다라는 것이 계속 진행되어서 연장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기억이란 표현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하면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시면 정신적 특성, 개개인의 삶을 나르는 것, 생명력, 의식이 있는 삶의 원리, 마음의 일을 기능적으로서 일반적 의식, 재생력, 활력을 윤회하는 마음, 그럼 연결고리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뭔가 연결고리로 기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지금 한글로 굳이 설명을 하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잠깐만 글자를 한번, 그죠? 이게 냐거든요. I know라고 되어 있죠. 특별히 아는 거예요. 특별히 나누어서 아는 거. I knowing이라고 되어 있죠. I knowing. 그죠? 알고 있는 이 뜻입니다. 근데 이게 특별히 나누어서 분석해서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뭉쳐서 생각할 뿐이지 나누어서 알고 있고 그것이 특별히 알고 있다. 개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계속 기억하고 유지해 가느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한글로 기억이라고 말했지만 원래 기억이란 말은 메모리라는 뜻은 사띠라고 해서 저기 한 건데요. 조금 다른 해석으로 되어지는데 요게 이제 기억장치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유지장치. 기억장치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유지장치 같은 건데 우리가 기억 못하면 누구 한 대 맞으면 잊어버리면 기억 안 나잖아요. 그죠? 유지 안 되잖아요. 한 대 맞고 누가 때렸나? 좀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의 유지장치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하고 유지장치인데 그게 설령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잊어버려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윈야나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식. 그죠? 식을 한번 이렇게 어쨌든 간에 사전으로 계속 저기 하는 거니까요. 식을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아까 그 행도 찾다가 찾아졌나? 찾아졌구나. 자, 그럼 일단 식이니까요. 식부터 하겠습니다. 잠깐, 어디 갔어? 여기 있구나.
맞죠? 식. 그다음에 한번 한어사전 지도 요해네요. 해석해 준다는 뜻이네요. 맞나요? 식별, 그죠? 인지, 이걸 관식 맞나요? 지식, 그죠? 견해 이렇게 표현됩니다. 식이 너무 좀 그죠? 이건 뭘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글 번역 같습니다. 잠깐만 한번 볼까요? 분별하여 알다. 오호. 분별하여 알다. 시인하다. 인식하다. 깨달아 알다. 알아차리다. 명확하다. 뭐 이렇게 보통 지식할 때 이거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것 같고요. 야, 이게 여긴 또 항상하다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약간 유지하는 개념이 없잖아 있기는 해요. 지식이. 그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억지 주장을 좀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영 아닌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윈야나로 가서 한번 보면 그죠? 의식이 있는 삶의 원리, 생명력, 살아있는 힘 이런 거네요. 그죠? 재생력, 활력, 윤회하는 것으로의 마음. 죽은 뒤 한 개인의 생일, 개인의 깜마, 이 깜마가 뭐냐면 업이에요, 업. 업에 따라 다음 생의 형태로. 이건 불교적 해석인데 단어적 해석으로 봤을 때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대신 그래. 뭔가 유지력 같은 거, 재생력 같은 거, 재생력 여기. 그죠? 활력, 재생력, 생명력. 생명력. 그죠? 너무 이제 해석이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약간 내가 어떤 유지하고자 하는 유지력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불교에서 쓰이면서 이제 이게 마음이라는 글자를 쓰게 돼요. 마음 상태, 정신 상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그죠? 알고 있음, 깨닫고 있음, 자각 인식 뭐 이렇게 의식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있는데 영어 해석이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게 의외로 영어 해석이 더 혼돈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후발주자한 거니까요. 뒤에 자기네들이 이해하기 좋게끔 한문 갖다 붙이는 거나 영어 갖다 붙이는 거나 우리나라 말 갖다 붙이는 거나 별 다를 게 없으니까요. 대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윈야나라는 개념 자체가 알긴 아는데 특별히 나누어서 아는 거야. 그런데 어떻다고? 그냥 유지하는 유지력.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이제 기억하는 장치, 기억 저장 장치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불교에서는 저기를 막 하거든요. 뭐 다음 생에 윤회하는데 그게 씨앗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식 이렇게 나오거든요. 12연계에서. 그러니까 무지해가지고 움직였어요. 아까 제가 이제 있잖아요. 행 말할 때 어쨌든 막 작용하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알면은 안 움직였을 텐데 모르니까 그냥 움직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움직였는데 그 본능적으로 움직였다가 기억을 뭔가 저장 장치가 유지하는 능력이 없으면 이름을 어떻게 만들고 이름 됐죠. 예. 요 한번 잘못됐습니다. 라마는 이름 명자입니다. 밝을 명자가 아니고요. 이름이 뭐 어떻고 색 어떻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기억이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유지력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왜 부처님이 인도 사람들 이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오히려 그냥 중국은 다 따다온 거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다 따다온 거잖아요. 따온 거잖아요. 그죠? 바깥에 연불 소리 조금 들리나요? 제사진이라고 연불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가 이제 바라지 하러 이제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는데 지금 벌써 보십시오. 1시간 가까이 했거든요. 요거 한 개만 하는데. 근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보시는 이 표의 내용이 사실 이렇게까지 해버리면 사실 공부 끝납니다. 네, 그리고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지금 논리 알았으니까 세상 이치 알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수행하면 돼. 이겁니다. 그죠? 이것도 꼼꼼하게 제가 찾아서 설명 다 해드릴게요. 예. 이번 기회에. 뭐,
한 30시간이 되더라도, 예. 그죠? 우리 저기 어차피 2시간씩 해서 8시간씩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거를 그냥 여기 다 채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귀로 듣는다 생각하고 처음에는 이 화면을 좀 보시고 2번, 3번 들으실 때 아 하고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제 제가 아무리 사전을 많이 본다고 해도 풀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족한 거라기보단 이 영역을 또렷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문장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단어로만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명의 한계성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또 적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이 될 수는 없는데 소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한번 또 생각할 기회가 되잖아요. 자, 시간이 엄청 실이 또 가는 바람에 오늘은 요까지가 아니고 온 부분만 딱 하고요. 또 이제 뒤에 연장 달아서 하겠습니다. 네. 여기 요런 부분들은 뭐 그렇게까지 막 저기 설명할 건 아니고요. 또 모르죠. 하다 보면 또 늘어날란지. 일단은 제가 편집해서 올리기도 할 거고요. 내용 그냥 주절주절 또 이야기하면서 또 추가하고 보충하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거는 설명 안 들으면 모릅니다. 그냥 표 뭐 이상하게 만들어. 설명 듣고 나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요 화면을 보실 때 싶죠. 자, 뒤에 또 이제 설명 또 하겠습니다. 제사 지내고 와서 설명할게요.